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개혁에 대한 이슈로 초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소홀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나경원 씨입니다. 나경원 씨 관련 영상을 제가 180개가량 만든 것 같은데 요즘 좀 소홀해서 아쉬웠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경원 씨도 아쉬웠는지 최근에 또 막말을 내뱉어서 이게 어마어마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공수처 탄생하면 무서운 나라 된다.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려 댓글이 17,000개가 넘게 달릴 정도로 아직까지 존재감을 과시했는데요. 물론 좋은 존재감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저 사람 욕이에요. 물론 뭐 그것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공수처 출범이 가까워진 것에 대해 대통령과 정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숨죽인 채 침묵해야 되는 무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공수처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게 돼 있습니까? 이게 무슨 야당을 특정해서 공수처가 추진되는 겁니까? 국민들을 향하는 겁니까? 오히려 청와대와 고위공직자들을 향하는 겁니다. 이름부터가 고위공직자인데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공수처가 탄생해도 당장 국민들 내일의 삶이 바뀌진 않을 거고 다음 주 한 달 뒤에 국민 삶이 크게 바뀌진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당연한 거죠. 그게 궁극적으로는 맞닿아 있는 점도 있지만 당장 한 달 뒤에 우리 삶이 바뀔 거라고 믿고 공수처 출범 주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렇게 갖다 붙이니까 제가 뭐라고 반박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나경원 씨가 그럼 정치하는 거는 한 달 뒤에 삶이 크게 바뀌니까 정치하는 겁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저렇게 대놓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러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판사 출신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의아해하는 네티즌도 참 많은데요. 정권을 비판하는 정치인은 감옥 가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와 재판하는 판검사가 쫓겨나는 세상이 될 거라고도 했는데 정권을 비판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난을 또 넘어 가짜뉴스, 인신공격까지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조차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인데 무슨 저런 현실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친문특권 세력과 정권에 줄 잘 되는 자들이 모든 걸 빼앗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주어 없음으로 줄 잘 되지 않았습니까? 자위대 행사도 참여하고 줄 잘 되시던데 이런 비판도 당신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티즌들은 국민들은 아니고 너한테 무서운 나라 될 거다. 당신 같은 사람 잡아 넣으려고 만드는 거다. 잘못한 일이 많은 본인이 무서운 게지. 너 같은 애들 잡아가라고 만든 게 공수처다. 그런데 왜 아직도 구속 안 되고 돌아다니는 거냐? 이런 반응들이 무려 15,000개가량의 압도적인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나경원 씨가 서울시장 나온다는 소식이 이미 파다하게 퍼졌죠. 야권에선 지지율 1위 15.5%로 나오는데 코미디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나경원 씨 제가 끝까지 조목조목 반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을 지켜라 해임 반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15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 네티즌들은 검찰 기자단 해체 청원은 이틀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윤석열보다 더 악랄한 놈들이 바로 검사들이 던지는 봉투 받아 먹으며 세상 호도하고 거짓 기사 써대며 국민을 우롱하는 기레기 집단이란 네티즌의 댓글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았고요. 검찰 기자단 해체 청원 진작 20만 돌파한 건 왜 안 쓰냐? 그리고 윤석열 해임하란 청원도 15만 넘었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검찰 기자단 해체 청원이 지금 26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30만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윤석열 해임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 받아야 된다. 이것도 무려 18만 1000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머지않아 20만 훌쩍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윤석열 해임 반대 청원도 18만 정도 됐습니다. 거의 비슷해진 상황인데 민주시민의 힘을 보여드려야죠. 윤석열 해임 및 엄중처벌 링크도 남겨놓겠습니다. 많은 청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공수처 때문에 꽤나 멘붕이 왔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패거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앞서 보셨듯이 나경원 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조차 힘든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뉴스원 기사를 보면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적수사, 보복수사가 사라질까?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점은 오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을 제정할 때 명시한 야당의 비토권을 스스로 뒤엎었다는 점에서 어떤 변명도 다수 국민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저렇게 기자 개인의 희망사항을 저렇게 담아놓습니다. 제1야당이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해방을 나왔는지, 공수처 추천이 때 어떤 만행들을 저질러 왔는지 우리 두 눈 부릅뜨고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저렇게 야당 타령할 겁니까? 네티즌들 또한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렇게 일반 국민한테도 해당도 안 되는 공수처법이 왜 괴물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도 이어지고 있죠. 보시다시피 저렇게 진행봉을 물리적으로 빼앗으려고 했던 국민의힘 측, 회의도 방해하고 이건 국회 선진화법에 걸린다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찰에 대해서 검찰개혁 시국선언 현황을 오늘자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11군데 모임 리스트를 정리해봤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인 씨가 꽤나 멘붕이 온 것 같은데요. 최근에 9일날 박근혜 탄핵 사과 못하면 사퇴하겠다, 바로 오늘이죠. 그런데 이 탄핵 사과를 두고 내부 갈등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김종인 씨는 사과를 할 수 없다면 비대위원장직을 던지겠다고 배수진을 치며 사과를 못하게 하면 내가 왜 있냐라고 주장했다고 하죠. 실제로 장제원 씨도 이렇게 김종인 씨를 강력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의 사당이 아니고 의원들과 당원들이 김종인의 부하도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대한 사과가 만약에 취임 조건이었다면 애초에 김종인은 이 당에 오지도 못했을 거라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배현진 씨도 저격하고 나섰죠. 직을 던지겠다는 김종인,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 제2의 나경원을 꿈꾼다는 배현진 씨, 김종인 씨한테 어른의 자세가 아니라며 배수진이랄 만큼 위협적이지도 않고 그저 본인은 언제든 떠날 사람이라는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으로 들려서 무수한 비아냥을 불러올 뿐이라고도 저격했습니다. 한마디로 내부에서 싸움이 제대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문제의 발언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 언론에서는 이 귀태 논란에 대해서 거의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넘어갑니다. 이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현진 씨를 강력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격이 딱 그 정도였다, 이런 사실 다시 확인하고 김종인의 앞날이 처량해 보인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직접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역시 고민정, 배현진과는 품격이 다름을 보여주는구나. 품격이 뭔지 모르니 지킬 수도 없는 거지.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귀태 논란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홍익표 당시 원내 대변인의 귀태 발언에 대해서 언론이 어마무시하게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이런 막말이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남겼죠.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이 홍익표 대변인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개인 자질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고 망언이었다고 지적한 거죠. 당시 원내 대변인은 결국 사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안 좋자 김종인 씨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과거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며 한 발 물은 김종인? 한마디로 김종인 씨가 지금 슬쩍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내부에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니까 이렇게 대안을 마련한 건데요.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정치적 퍼포먼스 쇼였다는 거나 마찬가지라 보고요. 지금 추미애TV 구독자가 19만 4천명입니다. 이제 6천명만 더 채우면 추미애TV도 20만이 되는 거죠. 최전선에서 고생 중인 추미애 장관, 검찰과 언론의 실체를 알려주는데 큰 역할을 하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두 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